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215조 제2장 주택의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건설에는 세부적으로 이제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누가 집을 지어서 공급할 수 있냐, 즉 사업주체, 집장사에 대한 게 하나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요. 주택 건설과 관련된 자금이 있는데 거의 내용 다 빠져서 지금은 많지는 않죠. 다음 세 번째요. 주택건설 절차,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 대조성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 절차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우선 앞에 첫 번째, 두 번째요. 사업 주체와 자금에 대한 내용을 끊어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설명은 다 기본서에서 보신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자고요. 먼저 215쪽에 있는 1번 문제 해설을 보시죠. 주택법 사업주체가 그 해설에 있는 표에 두 번째 칸 7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사업주체요. 누가 주택건설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주택건설을 할 수는 없고, 먼저 죄송합니다. 사업주체 시작하기 전에 주택법의 기본 개념인 사업계획 승인을 잡고 가셔야죠. 사업계획 승인요.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물론 여기에 대한 예외 50채 이상도 있습니다만 이게 기본 취지고 사업계획 승인 취지는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사업주체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있죠. 사업주체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을 위해서 30채 이상 지을 수 있고, 국세 들어간 회사, 토지주택공사, 사업 30채 이상 지을 수가 있고요. 다음 세 번째요. 지방세가 들어간 공기업, 지방공사 30채 이상 지을 수가 있습니다. 1, 2, 3까지는 공적 주체인 거죠. 주택법은 애당초 사익사업입니다. 개인이 돈 벌자는 사업들이죠. 그래서 수용이 안 되고요. 또 공적 주체라고 언제라도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세 번째 칸요. 공적 주체도 국민주택 지을 때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요. 사랑이 집 짓기 운동본부 사회봉사단체죠. 공적 주체가 아니고요. 봉사단체 공익법인이 있고, 다음에 다섯 번째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주택법은 사익사업이죠. 따라서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이건 민법의 합유 그 조합이에요. 개발사업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은 공익사업조합이니까 법인이지만 얘는 그냥 합유의 조합이고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 때는 혼자 하는 건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불안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건설회사 7번 등록사업자 등과 같이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7번 등록사업자가 등록을 따로 했으니까 주택조합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섯 번째요. 고용자 사원아파트를 짓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1번부터 6번까지는 따로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5번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하겠다라고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고, 다음에 7번 등록사업자가 있습니다. 1번부터 6번이 아닌 자가 그래서 공적 주체도 뭐 좋은 일 하자는 쪽도 아닌 거고 그냥 집장사 해보겠다라고 하려면 국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사업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설회사 집장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5번과 7번은 등록을 해야 된다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색깔을 좀 바꿔 쓰죠. 여기 사업계획 승인과는 전혀 다른 거니까요. 5번과 7번은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등록사업자 본격적인 집장사 하려면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7번의 등록사업자는요. 본격적인 집장사가 뭐냐면 연간 20만을 얘기합니다. 연간 20, 단독주택 20, 공동주택 20, 집주기한 땅 10,000제곱미터 이상 사업을 하려면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지가 그리고 여기에도 또 물론 이제 30채가 붙어 있긴 합니다. 숫자가 같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어서 복잡하죠.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연간 20만 하려면은 이상을 하려면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죠. A라는 건 집장사 아저씨가 어느 해를 잡아보죠. 2015년, 16년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2015년, 그러니까 4월 달에 어디에 집을 15채를 짓고요. 그러니까 2015년, 그러니까 9월 달에 어디다 집을 4채를 짓고요. 그 다음에 2016년, 그러니까 2월 달에 어디다 집을 1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15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받지 않죠. 왜냐면, 한 번에 30, 30만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도 역시 승인받지 않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승인받지 않고 할 수 있죠. 다음에요. 그러니까 연간 20, 20만 이상 때 등록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고 15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고 4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고 한 채 지었다가는 2년 이하 빵에 가시게 됩니다. 회계년도 1년이 아니라 합쳐서 12달 365일 1년이라고요. 지금 1년 안에 있는 거죠. 1년 안에 지금 20채 이상 들어왔잖아요. 20채 이상을 하려면 그 전에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된다. 본격적인 집장사, 1년에 20채 이상 집장사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업주체에 대한 내용을 보셨고,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217쪽에 5번 문제 해설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특별히 길게 얘기할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이 주택조합에 대한 내용들이 특별한 거죠. 주택조합은 세부적으로 4가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표요. 첫 번째 표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그러니까 주택법의 도움을 받으려면 시장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인가를 받아 시군구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주택을 건설하겠다고요. 또 그다음에 어느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시장구청장에게 인가를 받고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겠다고요. 가끔 들으시는 무슨 군인 아파트, 무슨 공무원 아파트. 또 어느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집 짓기 위한 뜻은 모을 수 있으나 집 짓기 위한 돈을 모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은 신고만 하고 기다리고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남이 지은 싸고 탄탄한 집,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 만들려면 인가를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라 대수선을 하거나 아니면 증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수선과 증축에 대한 세부 요건들이 있죠. 먼저 그것부터 보시면 지금 217쪽 표에 그러니까 이쪽 세 칸째 있는데 순서대로 가면서 그 자리에서 짚도록 하죠. 우선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에 누가 참여할 수 있냐? 자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이고 동일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한 채를 소유하고 그다음에 동일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고 직장조합은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거죠. 따라서 무주택자만 참여할 수 있고 동일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형 증축 대수선을 하는 거니까 그건 단독주택은 조합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여기가 지금 조합에 대한 얘기잖아요. 단독주택은 집주인 한 명이니까 조합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고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해당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50채가 주택, 그러니까 500세대 아파트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받은 곳,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18집 살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18집 살고 있는데 벽에 쩍 금 같습니다. 참고 살아야 돼요?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고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18집, 30채 미만, 그러니까 건축 허가 받은 곳에서도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합은 수요. 그러니까 아무튼 숫자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주택법의 숫자는 한 번에 30채 이상인데 여기는 20명 이상이고요. 여기는 규정 없고요. 여기는 지금 보셨듯이 18집인 것도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20명 이상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요. 여기는 민법의 합유, 그 조합입니다. 그 조합이 있으면 그 조합원들 그 덩어리 그대로 가라고요. 그 덩어리 그대로 가는 게 원칙. 따라서 들락날락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교체금지. 그러니까 붙이고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신규 가입 금지가 원칙입니다. 그 예외 가지고 시험 나온 적 거의 없고요. 여기는 따로 더 얘기가 없고, 이쪽은요. 리모델링 조합은
당연히 그 아파트 사고 팔 수 있죠. 아파트 사고 팔 수 있으니까 뭐 조합원 지위가 이전된다. 뭐 여기가 교체 안 된다. 여기는 교체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에 아까 대수선 리모델링과 증축 리모델링이 있었는데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려면 몇 년은 지나야 되고요. 10년은 지나야 되고 그러니까 증축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15년은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증축 리모델링은 면적 1.3배까지 증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적 1.3배까지만 증축할 수도 있고 세대수를 1.15배까지 증축할 수도 있는 거고요. 면적 1.3배, 세대수 1.15배, 면적 1.3배, 세대수 1.15배에다가 위로 3계층까지 붙일 수도 있습니다. 증축에 세대수 늘어나는 게 세대수 증가형, 거기다 위로 붙이는 것을 수직 증축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절차 들어와야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표요. 몇 년 안에 들어오라고요? 설립 인가를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와야 되는데 증축 중에서 이 세대수 증가형 중에서 그 늘어나는 집이 이 늘어나는 집이 30채 이상이면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아닌 다른 경우에는 즉 30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에 들어와야 됩니다. 리모델링은 대수선 증축이 있죠. 대수선이요. 건축법에서 뭐 받아요? 대수선 허가 받아야 되죠. 증축 허가 받아야 되죠. 따라서 대수선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 하려면은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 한다. 2년 안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 세대수 증가형으로 그게 30채 이상이면 애당초 사업계획 승인 30채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이죠. 그래서 늘어나는 세대수가 30채 이상이면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허가받는다. 특별한 내용 아니에요. 저희도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 장 넘어와서요. 219쪽이요. 이쪽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첫 번째요.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용검사 받은 그대로 써야 되죠. 지금 책에 219쪽 7번 문제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런데 단지가 여러 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찬성, 일부 반대면 일부 찬성. 근데 1000세대 중에 3명 찬성해서 리모델링 조합을 만든다? 말이 안 되죠. 일부 찬성, 다수가 찬성해야 되고 그 다수 찬성에 의해서 리모델링 추진 기구, 리사모, 리모델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리모델링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에서 또 다수의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에 들어와야죠. 이제 주택을 철거한다 라고 하는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원이 찬성한다면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럴 때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죠.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고 아파트 단지에는 뭐가 있으니까요? 입주자 대표회가 있으니까 입주자 대표회에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 넣으면 됩니다. 이미 전원이 찬성했으니까 별도의 다수의 동의를 또 가질 필요는 없죠. 전원이 찬성했으니까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점은 리사모, 리모델링 조합을 만드는 그 동의 요건의 숫자와 그다음에 리모델링, 즉 우리 단지를 전부 다 철거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그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나머지 이제 이러저러한 법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다 보면은 집합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에 재건축 결의 5분의 4 동의가 필요합니다. 리모델링은 99% 철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도 역시 5분의 4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 만들 때는 그보다는 숫자가 작겠죠. 추진기구니까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 만드는 동의 요건이 따로 있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는 동의 요건이 따로 있다.
그 숫자가 중요하면 그렇게 많이 내겠지만 숫자를 갖고 지금 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사업주체에 대한 전체 내용이고 이 정도 내용은 좀 잡아두셔야 그 다음에 주택법에 관련된 이쪽 내용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금은 많지 않으니까 그 자리 가서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215쪽 오시죠. 그러니까 215쪽에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체 7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2번 토지주택공사, 동그라미 3번 사랑이집짓기 운동본부 공익법인, 동그라미 5번 등록사업자는 있지만 동그라미 4번 정비사업조합은 주택법의 사업주체는 아닌 거죠.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번 문제예요.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등록과 관련해서 괄호 안에 들어간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연간 얼마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몇 제곱미터 이상의 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본격적 집장사 하려면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연간 20만이죠. 답은 2번이 됩니다. 해설도 역시요. 연간 20만 이상 때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다음 문제요. 그러니까 216쪽에 3번 그러니까 주택건설 대조성사업의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아무튼 여기 이제 문제를 이제 그러니까 뭐 읽으시면서도 가닥이 잡히겠습니다만 7번 보시죠. 사업주체 7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아무튼 법적으로 따로 써져 있고 7가지 중에 6가지가 아니면 뭘 해야 된다고요?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지방자치단체 등록하지 않죠. 둘째 줄 등록해야 된다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 둘째 줄 등록해야 된다 틀렸고요. 동그라미 3번 지방공사 그러니까 첫째 줄 끝에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동그라미 4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 둘째 줄 끝에 등록해야 된다 틀렸고요. 동그라미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 둘째 줄 등록해야 된다 틀렸죠. 7가지 중에 6가지는 등록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은 3번. 4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법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주택이란 주택이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부속토지를 제외하면 집에 날라 들어가요? 날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마당이 있어야죠. 단독주택 마당이라고 하고 그 아파트 단지요. 그러니까 동과 사이에 그 단지 땅이 있는 겁니다. 부속토지가 포함되고요. 둘째 줄에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니까 전부와 부속토지가 단독주택 그 다음에 일부와 부속토지가 공동주택이 되는 거죠. 일부와 부속토지 아파트 단지 101동 307호만 쓰는 거죠. 101동을 통째로 쓰는 거 아니라고요.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주택의 종류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주택 그런 거 없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거나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으로 구분하거나 그런 거죠. 동그라미 3번 복리시설이란 어린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과 같은 주택단지 안에 입주한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의미하며 근린생활시설도 이에 포함된다. 옆집 분과 같이 활동하게 되시는 거죠. 어린 놀이터 옆집 애기들 같이 놉니다. 유치원 옆집 애기들 같이 놉니다. 경로당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보내시는 거죠.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 옆집 아줌마 만납니다. 3번 맞습니다. 4번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주택조합의 종류로는 지역조합, 직장조합, 그다음에 임대조합 X요, 재건축조합 X요, 리모델링 조합. 그러니까 크게 3가지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직장조합은 전혀 성격 다른 2가지로 나뉩니다만 크게 3가지가 있지. 임대조합 X, 재건축조합 X. 4번도 틀린 거죠. 3번이 아까 맞는 거였고요. 5번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 X요.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이니까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다고 해야 됩니다. 맞는 것은 3번. 5번 문제요. 주택조합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주택조합에 지역조합, 직장조합, 재건축조합 X요. 리모델링 조합 3가지가 있는 거죠. 1번 틀렸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지역조합 X요.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주소는 갖고 있죠. 그런데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뿌릴 정도로 그 정도로 국민주택 남는 거 아니라고요. 국민주택 그러니까 싸고 탄탄한 집 지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건데 그 무주택 서민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발전 위해서 공장 사무실 땀 흘려 일하시는 분에게 그 구무주택 물량의 일정 물량을 먼저 빼주겠다는 거죠. 지역조합 X 직장입니다. 직장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는 시군구에게 신고한다가 돼야 되고요. 2번 틀렸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은 그러니까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틀렸죠. 리모델링은 18집 또 리모델링 조합을 만듭니다. 100% 동의가 나와도 조합을 만들 수가 없죠. 3번 틀렸고요. 4번 그러니까 지역조합, 직장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교체 금지, 신규 가입 금지가 원칙. 왜요? 민법의 합유, 그 조합이니까요. 합유, 조합이니까 그 덩어리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맞고요. 그래서 교체 금지, 신규 가입 금지 맞죠. 5번 그러니까 지역 직장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주택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 X요. 이건 추진기구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땅 확보하고 도면 떠서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주택건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5번도 틀렸고요. 맞는 것은 4번입니다. 다음에 6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원칙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자 보시죠. 지역조합, 직장조합은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을 하는데 칠판 보시죠. 아까도 보셨듯이 주택조합이 그러니까 법적 지위는 약하지만 합유니까 아무튼 끌고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그러니까 주택조합 중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쪽은 지금 아주 법이 복잡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조합, 직장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 중에서요. 그러니까 지역조합, 직장조합과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이 구분되는데 그러니까 지역조합, 직장조합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으로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 사시는 분들 단지 내 상가에 그 인테리어 가게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인테리어 근데 인테리어 가게에서도 뭐 리모델링이라고 써져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냥 손대는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욕조를 뜯어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욕조 뜯어내는 공사를 할 때 그 308호 아줌마하고 그다음에 그 아저씨, 그 인테리어 아저씨하고 공동으로 시행을 하나요? 서로 같이 계약을 맺어서 우리 같이 공동으로 하세. 그래서 아줌마도 꽃갱이 들고 와서 아니면 호미 들고 와서 욕조를 같이 뜯어내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죠. 아줌마가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큰 리모델링인 거죠. 이거 뭐 인테리어, 아우테리어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거죠. 시공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공동시행이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 리모델링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틀렸죠. 등록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쪽 회사가 국가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주택조합도 또 나도 관리하셔 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돈 주고 뺏어야 철거를 할 거잖아요. 이렇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법으로 수용하면은 그러니까 공법으로 뺏는 것은 수용, 민법정부에서 뺏는 게 매도 청구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의 인가 X예요. 국민주택 공급받는 직장조합은 신고만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죠. 신고입니다. 5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의 2분의 1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은 20명 이상 X예요. 동그라미 5번 시작하는 리모델링 네 글자 X죠. 해설 보시죠. 해설이요. 5번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의 2분의 1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정 세대 수의 2분의 1 이상 이고 20명 이상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은 18명도 있죠. 그러니까 수명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6번 문제 옳은 것은 그러니까 3번이 옳은 거죠. 그러니까 7번 문제요.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건물의 자산가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또는 신축, 증축, 신축 X요. 새로 짓는 걸 리모델링 한다고 하진 않죠.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증축은 사용 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구민주택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대수선 리모델링은 10년은 지나야 되고 증축 리모델링은 15년은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에 대해서요? 공동주택에 대해서요. 10년, 15년이지만 단독주택은 조합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건축법에 그러니까 건축과 관련된 증축, 개축, 그러니까 뭐 허가나 아니면 대수선 허가받아서 가면 되는 거죠.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택법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부 찬성이면 조합을 만들어서 허가 신청 들어가는 거고요. 전원 찬성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허가 신청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주택이고요. 10년과 15년, 대수선 10년, 증축 15년은 별도로 있는 거죠. 3번, 리모델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인가 없이도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주택법 문제가 아닌 거죠. 기출지문에서 넣긴 했습니다만 먼저요. 동그라미 3번의 첫째 줄.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그러니까 99% 철거, 일부 존치, 일부 철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첫째 줄의 재건축은 100% 철거, 전부 철거이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것, 그것도 위험하다. 여기는 싹 걷어내야 된다. 그러면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가니까 도시정비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됐다고요. 이제는 주택법이 아니라 도시정비법으로 넘어왔죠. 이제 도시정비법으로 넘어왔어요. 도시정비법에서는 계획 3개를 확정하고 사업을 하죠. 첫 번째 계획, 정비계획으로 위치결정. 두 번째 계획,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사업시행인가. 세 번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고 나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요거, 사업시행 인가 없이 할 수는 없죠. 설계도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근데 얘는 도시정비법 지문인 거죠. 도시정비법을 꿰고 계시면 아십니다만, 또 이제 당연히 여기까지는 아십니다만, 주택법에서 갑자기 도시정비법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이 귀찮은 거였죠. 동그라미 4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이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X 틀렸습니다. 옆에 해설을 보시죠. 219쪽의 해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19쪽 해설에 표의 왼쪽 칸 일부 찬성 일부 반대 리모델링 조합 만드는 동의 요건이 따로 있고요.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는 동의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리사모 너 리모델링 사랑해? 나도 사랑해. 리사모 리모델링 조합 만드는 건 3분의 2, 3분의 2지만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이제 우리 다 준비됐어요. 이제 이거 뽀개게 해주세요. 허가 신청 들어갈 때는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면 동별 3분의 2 이상 전체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동만 리모델링 하려면 동별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199% 철거가 리모델링, 100% 철거가 재건축, 집합건물법 100% 철거를 하려면 재건축을 하려면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죠. 이쪽 99% 철거도 5분의 4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5분의 4입니다. 지문 와서 7번 문제에 동그라미 4번 지문 틀렸죠. 동그라미 5번 한국토주택공사가 행하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어딘가 뒤에서 다시 보실 거고요. 또 아까 표에서도 잠깐 짚었었죠.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집었는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집어넣는 게 원칙. 감리자를 집장사가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관청에서 집어넣는 게 원칙. 그런데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으니까 스스로 지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완화한다. 스스로 지정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공적 주체는 스스로 지정합니다. 믿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 되는 겁니다. 8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 신청 때
제출해야 할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1, 2, 3, 4, 5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내겠죠. 그때 제출해야 될 서류. 동그라미 1번 조합이니까 창립총회 회의록. 동그라미 2번 조합이니까 전체의 약속 규약. 동그라미 3번 토지사용 승낙서요.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15년 이상이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왜냐하면 문제의 첫째 줄에 증축형 리모델링이니까 대수는 10년, 증축은 15년. 5번 조합원 명부가 있어야 그 명단이 확정되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나머지들은 동그라미 1, 2, 5는 당연하고 동그라미 4번 15년도 됐고요. 근데 동그라미 3번 토지사용 승낙서는 뭐냐고요. 그건 이쪽 건설하는 이쪽이죠. 지역조합, 직장조합이 무주택 서민들, 조그만 집 가진 사람도 포함됩니다만 무주택 서민들이 자기 집 짓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손바닥에다 지을 거냐고요. 집 지을 땅이 있어야 되죠. 조합 설립인가는 받아놓고 땅값 비싸네. 뭐 땅값이 이렇게 비싼지 몰랐네. 땅값 많이 올랐네. 그러고 있으면서 땅 안 사고 있으면 뭘 하는 거냐고요. 아닌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 80% 이상에 대한 사용 승낙서예요. 뭐 소유권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소유권은 갖고 있으면 당연히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으니까 사용 당연히 할 수 있고, 땅을 돈 주고 사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용 승낙서에서 80%는 갖고 있어야 나머지 것들을 사들여서 주택 건설로 갈 수가 있죠. 주택을 건설하려면 건설하기 위한 땅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조합, 직장조합, 주택을 건설하는 조합에서 토지사용 승낙서가 필요한 거고, 7번 보시죠. 리모델링 조합은 뭐예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동이나 아니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요. 이미 다 소유자들이 다 정해져 있죠. 그 자리를 하는 거니까 여기는 따로 더 땅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9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법상 주택사원 사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있고, 이쪽 내용은 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업 주체와 다음에 주택조합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주택상환 사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죠. 8688 1기 신도시 건설. 그러니까 8688 전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당연히 집장사가 자기 돈 갖고 집 지어서 그걸 파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가 자기 돈 갖고 자동차 만들어서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가격도 맞춤하면 팔리고 뭐에 문제가 있으면 안 팔리고, 스마트폰 회사요. 또 아니면 냉장고 회사요. 다 마찬가지죠. 가구 회사요. 텔레비전 회사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집장사가 자기 돈 갖고 집을 짓는 겁니다. 선건설에서요. 그다음에 후분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8688에 200만 채 건설, 200만 호 건설을 하려는데 집장사가 200만 채를 일기 신도시대요. 200만 채를 지을 돈이 어디냐고요. 그래서 집값을 미리 땡겨받는 겁니다. 집값을 땡겨받는 것을,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돈을 빌린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예를 들어서 뭐 6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어지간한 것들이 5천만 원이었는데요. 5천만 원이면 3,500만 원을 빌립니다. 그 돈을 얹어서 지 돈으로 집을 짓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을 팔 때 이 3,500만 원 빌려준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우선 그 사람에게 먼저 집을 파는 겁니다. 자기 집 짓는 데 도움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3,500만 원 빌려준 게 있죠. 그래서 이 집을 살려면 이미 3,500만 원 빌려준 거 있으니까 1,500만 원만 더 되면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돌리고 지금에서 보면은, 번역하고 지금에서 보면 집값의 일부를 먼저 받는 건데, 그때만 해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건설회사가 돈을 빌린다고 표현을 했다고요. 그리고 8688 뒤로는 이제 아예 선분양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외지만 선분양 후건설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는 주택사원 사채를 발행할 일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할 일이 없다고요.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주택사원 사채는 8688 1기 신도시 때 딱 한 번, 지금부터 30년 전에 딱 한 번 있었던 제도예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고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집 사고 싶은 사람 A에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근데 이쪽 제도로 하면은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린다고요.
그러니까 7가지 중에서 누가 빌리고요? 7번 보시죠. 주택상환 사채입니다. 나중에 집으로 갚는다고요. 사채. 예전 TV 드라마 박신양 쩐의 전쟁 명동 사채가 아니고요. 회사채라고요.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근데 회사채를 빼줄여서 뭐라고 하고요? 사채라고 합니다. 칠판 이쪽 보시죠. 그러면 이 중에서 회사가 뭐가 있어요? 회사는요. 첫 번째요. 토지주택공사는 회사가, 그러니까 국가지방은 회사가 아니죠. 공기업 회사입니다. 지방공사 공기업 회사이죠. 이런 사회봉사단체고 회사가 아니고요. 주택조합 회사 아니고요. 고용자 회사 아니고요. 회사 사장이 사원 아파트를 짓는 거지 집 짓는 회사가 아니라고요. 주택조합은 아니고요. 등록사업자가 건설회사죠. 근데 8688 당시에는 지방공사 차지하는 비중이 약했습니다. 회사, 집 짓는 회사라고 하면 2가지밖에 없잖아요. 2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 중에서 토지주택공사와 그러니까 등록사업자가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리고 당연히 종이딱지를 주겠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돼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 종이딱지를 갖다 내면 어떻게 되고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로 갚는 게 아니라 주택으로 갚겠다고요. 그게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지 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남의 돈 빌려 쓰려면 둘 다 뭐 받아야 되고요? 승인 받아야 되죠. 토지주택공사는 그러니까 국영 공기업이니까 망하지 않죠. 망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는 민간 건설회사, 부도파산 워낙 많으니까 못 믿겠다 꾀꼬리 뭐도 받아와야 되고요. 보증도 받아와야 됩니다. 집을 주는 게 아니라 몇 단지, 어느 단지 몇 호로 할게요. 계약 체결하는 데까지 3년. 그 다음에요. 당연히 종이딱지에 A 이름 써져 있죠. 김영증권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증권. 그러니까 계약서에 당연히 이름 써져 있죠. 뭐 대한민국 자본주의 당연히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뭐 그런데 뭐 김영도 등기부 아파트 등기부 김영돼 있잖아요. 이름 써져 있잖아요. 당연히 사고 팔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얘는 시장에서 돌리면 투기딱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얘는 투기잡자라는 차원에서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거죠. 이상 이쪽에 거의 핵심 내용입니다. 9번 문제 보시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하나에 발행할 수 있다. 민간은 보증도 받아와라. 맞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주택상환세 발행하는 자는 주택상환세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이거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니까 콘크리트 장관, 국토부 장관의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맞고요. 동그라미 2번 틀렸죠. 동그라미 3번. 주택상환사채는 김영증권으로 하고 당연히 종이딱지에 이름 써져 있고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먼저 더 큰 주제 내용은 뭐냐면 양도할 수 없다고요. 근데 A가 이란으로 이민 가게 됐습니다. 이란으로 이민 갔는데 이 딱지 갖고 가면 이란 정부에서 아파트를 줘요? 이란의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줘요? 안 되잖아요. 딱지 갖고 봤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걸 팔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C라는 사람에게 팔게 된다고 치죠. 그러면 이쪽 계약이니까 A와 이쪽 회사 간의 계약이니까 이쪽 회사에 장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부에 A 뭐뭐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그냥 지네들이 다방에서 만나서 거기 A에다가 화이트 칠하고 거기다 C 이름 쓴다고 되냐고요. 그게 아니죠. 여기도 써야 되고 이 종이 딱지에도 또 이 장부에도 C로 고쳐야 되는 거죠.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증권 종이 딱지에도 써야 대항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여기 종이 딱지에다만 지네들끼리 쓰는 건 안 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뭐 이러저러한 잘못들이 있는데요. 하던 건 끝내야 된다.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하던 건 계속하는 거죠. 끝내야 되는 거죠. 또 등록이 연간 20만 해서요. 하려면이에요. 하려면 등록하는 거죠. 하려면 등록하는 거니까 등록이 말소되면 앞으로 못 하는 겁니다. 하던 건 끝내야죠. 하던 건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던 건 끝낸다. 하던 건 문차질 없이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효력 상실이 아닌 거고요. 동그라미 5번. 주택상환세 발행에 대해서 주택법 보다 X요. 상법의 사채방 규정을 우선 X요. 회사채니까 회사에 대한 법, 상법의 기본 내용이 있겠죠. 근데 상법은
근데 여기는 주택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가 상환과 관련해서. 그래서 상법은 회사채에 대한 일반법의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자리에서는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택법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특별법의 의미가 있는 거죠.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민법이 일반법이고 상법이 특별법이겠죠. 개인과 회사, 회사와 회사. 그렇지만 이 주택상환사채에 대해서는 사채에 대한 일반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특별법으로 주택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는 거죠. 주택법을 적용하고요.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를 상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주택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법, 상법을 적용한다가 되는 거죠. 이상 내용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그러니까 이쪽 뭐예요? 사업 주체와 자금에 대한 내용까지를 보셨습니다.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 내용들을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